한국에 와서 막 이게 좋았다 저게 좋았다 사실은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애를 데리고 오니까 그때 뭔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뭘 먹으면 배부르고 뭘 먹으면 맛있고 뭘 봐야 이쁘겠냐고요. 그 새끼 두고 와가지고 21살에 사실 어린 나이에 애를 낳는데도 내가 쟤를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애를 빌어서 데리고 오니까 저는 그때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한 게 뭐냐 물어보면 나는 애를 데려온 거. 아이를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어요? 동물원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딸내미는 중국에서 야생말 보고 강아지 보고 다잖아요. 농촌이니까. 그러니까 말 보고 쥐를 보고 강아지밖에 못 봤어요. 걔한테다가 동물원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얘기해서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동물원 데리고 가가지고 원숭이가 막 대다니니까 애가 하는 얘기가 6살인데 애가 하는 얘기가 목소리 왜가 그리 컸는지 엄마 저거 잡아먹었으라며. 집에서 고기 안 사 먹였어요? 데리고 와서? 아니 저런 거는 저만큼 크면 잡아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영락없는 농촌에 그게 너무 당황하고 얘가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어요. 그때 통통했어요 정말로. 제가 왜 안 먹였겠어요? 근데 잘 먹였는데도 저만큼 큰 걔가 강아지처럼 생긴 저런 애는 잡아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동물원 데리고 갔는데 걔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쳐다보는 거. 이슬아 좀 살랑시 얘기해. 말하지 말란 얘기는 못하고 좀 살랑시 얘기해. 지금도 저희는 동물원만 보면 우리 그 가족들이 다 같이 갔었잖아요. 야 이슬아 생각나니? 우리 엄마도 그러고 우리 언니도 그러고 야 원숭이만 보면 생각 안 나니? 너 잡아먹겠다 했잖아. 그 딸이 이제는 24살이에요. 다 컸어요. 그런 딸을 포기하지 않고 데려온 맞아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멋있까.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게 이런 것 보고 나오죠. 네, 근데 제가 그 딸이면 뭐든 다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가슴 아팠던 거는 달래음악단 때 제가 그래서 활동을 더 길게 못했던 것도 있어요. 다 어린애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28에 데뷔를 했었는데 우리 애들은 21, 뭐 23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엄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방송에서. 그치. 굳이 속이지는 않는데 저는 아이가 있는 엄마예요 라는 얘기를 노출을 못했어요. 당연히 걸그룹으로 또 데뷔를 했으니까 누가 애 있어요? 결혼했어요? 이런 것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물어보는데 저는 애 엄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냥 나는 말을 안 했을 뿐인데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 딸이 엄마 오면 엄마 하고 달아와야 되는데 이모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잡지에 이렇게 그 옛날에 사실은 TV 틀면 달래음악단 나오고 엄청 나왔어요. 그쵸,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잡지 같은 표지 모델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표지 모델에서 엄마를 확인했어요. 애가 그것도 학교에서 엄마가 잡지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반갑잖아요.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는 이모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픈 거야. 내가 저 애 하나가 당당하게 살려고 이 대한민국에 데려왔는데 애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래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활동을 한다고 내가 바쁘다고 애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못 가고 졸업식에도 못 가고 중학교 입학식에도 못 가고 졸업식에도 또 못 갔어요. 고등학교 입학식에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다른 일 다 일을 제쳐놓고 그땐 이젠 또 좀 생활이 조금 필요했잖아요. 하루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식엔 제가 참가를 했는데 처음 참가했어요. 근데 제가 바쁘게 애를 데려와서는 애를 대한민국의 애만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시간을 쪼개가지고 내가 일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저 일을 안 할 거예요. 애 초등학교 때 기억이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애도 엄마랑 했던 시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막 애한테 미안해가지고 쟤하고 초등학교 때 같이 뭘 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초등학교 시절에 가가지고 같이 뛰어놀고 싶어. 애한테 그거 제일 미안하고 내가 이 애 때문에 목숨 걸었는데 이거 한국에까지 왔는데 이런 기억도 없이 그러니까 애를 풍족하긴 다 해줬어요. 근데 제일 소중한 걸 놓쳤더라고요. 애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억정씨뿐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이젠 대한민국에 온 지 15년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근데 저도 아픈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너는 아픈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맞아. 더 많이 해야 되고 아이한테 뭔가를 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한 아이보다도 더 잘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강박심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이하고 한 게 없고 맞아. 그러니까 아이가 그 어린 시절에 제일 부모의 손을 타야 할 시간에 못해줬어. 우리는 애를 그냥 맡겨놨어, 선생님한테. 그리고 애한테 그냥 물질적으로만 되면 되는 줄 알았던 게 그게 우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에 와서 많이 후회되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래요. 그래. 네. 그 시절로 가면 또 그럴 거야. 저 재방송에서 그랬어요. 저 동전 100원이 없어가지고 신랑이 중국 사업이 망해가지고 중국에서 아직 철수하기 전인데 100원짜리 돈이 없어가지고 1200원인데 1100원밖에 없어가지고 마을버스를 못 탔다니까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100원이 모자란데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저씨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존심에 그냥 묵묵히 걸어서 속초에서부터 고성까지 걸어 올라오는데 울었다니까요. 왜 그 속초까지 갔냐면 그 신랑이 딸이 있었어요. 딸이 대학 갔는데 그 딸 생활비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중국에서 신랑이 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을 안 보내줬으니까 집안 사람은 굶어도 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그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 당시에서 사기당했는데 휴대폰으로 대출 받는다고 했잖아요. 때 들어가다 차를 빠킹 넣지 않고 그냥 너무 급하니까 4시 반인가 5시 되면 동사무소 문 닫는데 무슨 서류를 떼어래요. 그 서류 떼러 갔다가 그냥 차 내리면서 그냥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 서류 떼갖고 딱 내려왔는데 내 차가 없어졌어. 난 내 차 어디 갔지 했더니 저 앞에 아파트 벽을 떡 받고 서 있는 거야. 그래 또 어떡해요? 전화해서 견인 불러가다 보니까 주머니 보니까 딱 돈 11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오는데 대출도 못 받고 걸려요?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걸어 올라오는데 얼마나 그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그 젖먹이 아이를 맡겨놓고 지금 잠깐 가서 서류만 떼갖고 온다고 한 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맞아. 100원이 없어서 그랬던. 사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내가 못 가본 길이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 하면 주머니 여유 없으면 또 애를 그렇게 하고 또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키워놓고 보니까 그게 또 아쉬운 거야. 그게 또 아쉬운 거고 애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 애한테 되게 잘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애들이 옆에서 자꾸 그래요. 그 선생님도 그렇고 내 주변의 언니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네가 아이를 더 바보 만든다. 충분히 지금 너의 아이 지능으로서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네가 그냥 어릴 때 못 해준 것 때문에 애한테 아직도 나한테는 그냥 1살짜리 애기 같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물고 빨고 그러니까 옆에 언니들이 야 너 뽀뽀하지 말랬지. 15살짜리 아들한테 뽀뽀를 하고 난리야. 근데 나는 그냥 아들 같고 그냥 이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나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우리 딸내미가 뭐 한다 그러면 그래 뭐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유모차 하나도 못 사줬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보행기 있잖아요. 보행기 하나도 못 해줬어. 그러니까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야 차? 그럼 네가 면허증만 따와. 그럼 내가 차 사줄게.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고등학교 졸업한 애를 얘 또 한 달 만에 또 따갖고 왔네 또. 그래서 그래? 사줄게. 뭐 해줘? 차 사줄게. 차 사주고. 뭐 필요해? 컴퓨터? 알았어. 그냥 지금은 그냥
애가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뭔가 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하죠. 어렸을 때 너무 못해줘가지고 그냥 미안한 마음. 애가 그냥 원하면 음. 안 해주면 내가 한이 맺힐 것 같아가지고 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걸 애가 아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지금 잘 밝게 성장해줘서 내가 한국에 목숨 걸고 온 보람이 있다라고 느껴지죠. 예전부터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지금에 이렇게 와서 잘 살고 있었던 게 옥정 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해요. 그런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한 선생님이 해줬던 얘기가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제 좌우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한국에 와서 정착할 때 아니면 어려울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누군가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큰 힘이 돼서 저처럼 20년이 넘은 이 시간에도 그분께 고마워하고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그냥 어렴풋이 그냥 국정원에 계시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생활을 어린 아이처럼 해라. 애처럼 하면 틀려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애들은 아무리 그 마음이 급해도 충분히 이유식을 먹을 땐 이유식을 먹고 모유를 먹을 땐 모유를 먹고 그리고 그 이가 다 난 다음에 그때 아무리 소고기가 뭐 애 뿌리고 뭐 이러고 뭐 많아도 갓난아기한테다가 이제 모유 먹는 애한테다가 소고기 먹여봐라. 체한다. 충분히 길 수 있을 때 겨라. 충분히 일어설 수 있을 때 일어서라. 충분히 걸을 수 있을 때 걷고 충분히 이젠 뛰어도 된다고 생각할 때 뛰어라. 급하다고 기는 애 보고 서서 뛰라고 하지 말아라. 천천히 하나하나 밟고 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 몰랐어요. 그 말씀이 진짜로 내가 이도 안 나게 콩밥 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급하게 가려고 했으면 저도 나쁜 길로 빠졌을 수도 그쵸. 있고 정말 빨리 돈 벌려고 하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체계적으로 서서히 내가 내 분수에 맞게 하는 것이 정말 길게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하나 순리대로 맞아요.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를 보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게 현실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못한 드라마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 허세에 빠져가지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제가 이제는 뭐 방송 활동도 하고 본의 아니게 유튜브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젠 공인 아닌 공인이 되다 보니까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그 못하는 사람은 탈북민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뉴스에서 탈북민 A씨 이렇게 딱 할 때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맞아요. 그냥 우리도 이젠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무슨 A씨 뭐 탈북민 누구 맞아요. 이렇게 할 때면 꼬리뼈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 사회가 아직도 우리를 바라보는 게 그렇게 썩 넉넉지는 않거나 그래서 아마 탈북민들이 금방 와가지고 이 사회를 적응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면에서 먼저 온 우리가 정말 본보기가 되어서 본보기가 진짜로 돼서, 해줄 필요는 있겠다. 잘 법도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맞아요. 모습 보여주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옥정 씨랑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한옥정의 무직 카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